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8차 방제를 하려 합니다. 오늘 방제할 것은 캡탄입니다. 캡탄. 캡탄하고 베프란. 그 다음에 요 전착제 중에서 설명 그대로 다 하겠습니다. 마코피카, 케어스, 레이트론하고 유기론 A 요 있어요. 요거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떨 때 어떤 그 전착제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착제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고, 우선 캡탄은 이제 우리가 주로 탄저병의 전문 약제입니다. 탄저편. 그런데 요건 수화제입니다. 수화제는 밀가루처럼 가루죠. 가루약. 그래 넣는 순서, 약을 혼용하는 순서가 밀가루 같은 것을 먼저 넣어요. 그 다음에 입상으로 되어 있는 거, 다시 말해서 커피 덩어리 같은 거, 알갱이 넣고, 그 다음에 이런 물약인데 이런 식으로 진한 거, 끈적끈적한 거, 그 다음에 유제를 넣고, 이제 맑은 물약, 맑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전착제, 유제 넣고 전착제 넣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유튜브 찍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조금만 신경만 쓰면은 이 넣는 순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캡탄은 넣는 양은 1kg 넣어요. 물 500에 1kg. 그러니까 물 1톤에 넣을 때는 4봉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2봉을 넣는다. 적용 병해는 견문이 썩은 병, 전문이 낙인병, 탄저병.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과나무를 키우는 사람 중에서 사과를 키울 때 가장 걱정되는 병은 탄저병하고 갈색무늬병입니다. 이 두 가지 병입니다. 이 두 가지 병만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은 뭐 그게 없어요. 뭐 전문이 낙엽병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 약제가 있어요. 그래서 치면은 100% 듣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100% 멎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멎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림이 없는데, 갈색무늬병은 탄저병 이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5월 말 6월 초에 저는 이런 캡탄 약제를 쳤어요. 우리 방제력은 사실 없는데 이거 제일 좋은 약제래요. 요거 뭐 다코닐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이게 다 좋습니다. 탄제. 그래서 발생 시기에 비가 오든 안 오든 간에 그 시기에 약제를 한번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병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고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정정병반이 생기는 기간이에요. 그때 약을 쳐줬으면 정정병반이 생기지 않는 거죠. 정정병반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 정정병반이 생겨가지고 잠복기를 거쳐서 나타나는 거예요. 7월 이후에 나타나는 건데, 그 병반이 생기지 않도록 약제를 쳐줬다면, 생기지 않았다면은 지금에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7월인데, 다른 걸 유튜브 슬쩍 이렇게 봤을 때, 탄저병이 생긴 곳들이 있어요. 밴드상에 이런 데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병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언제 발생되고, 언제 시점에 어떤 기후, 또 습도, 또 고온, 이런 거. 그래서 그 시기에는 그 전문 약제를 쳐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에도 제가 탄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약제를 한 걸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탄저가 없던 이유가 뭔가,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역시 5월 말 6월 초에 이런 약제를 쳐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방제력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홍로만 쳐준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갈색무늬병하고 탄저병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유튜브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방제해 주는 것이 예방하는데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 넣는 것은 2봉, 물 500에
2봉 넣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게 저 같은 게 꽤 여러 봉이잖아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약재를 넣을 것이 베프란입니다. 베프란 하면 우리는 불안병 약재죠. 불안병. 여기 보면 이제 적용병해가 보면 이제 불안병이 돼 있고, 전문이 낙엽병, 갈색무늬병, 전문이 썩은병, 이렇게 견문이 썩은병, 요래 돼 있어요. 요거 보면은, 물 500리터에 이 월동 전하고 월동 후에 이 불안병 약재를 살포를 하는데, 이 불안병만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요걸 2병을 넣어요. 그러니까 물 500리터에 1kg. 요거 2개 넣는 게 1kg잖아요. 지금 1kg 넣으면 안 돼요. 요거 이제 수확 후에, 월동 전에 칠 때, 요것을 2병 넣고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잎이 있거나, 뭐, 과일이 있을 때 2병 넣으면 안 돼. 근데 그전에도 2병 넣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저는 그때 2병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2병 넣은 사람들은 아마, 약해가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 2병이 분명히 2병이었었는데, 한 3년 전인가 뭐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1병을 넣었댔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갈색무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3ml 넣어요. 물 20리터에 13ml. 그러면 13ml 넣으라 그러면 여기 얼마 되냐 하면은, 물 500에 325mg을 넣어요. 325. 325mg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00 정도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100은 안 넣어도 된다 이거지. 갈색 무늬병에 해당되는 것만 한다 하면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넣는 것은 이게 다 안 넣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갈색 무늬병이 제일 걱정되고, 전문의 낙엽병 같은 것도 노브라린과 포리옥신 요거 넣으면 그 전문 약재래. 그냥 거기서 멎어요. 멎이기 때문에 갈색 무늬병 걱정이니까, 갈색 무늬병은 물 한 말에 13ml래. 13ml. 그러니까 물 500리터에 하면은 325ml. 그러니까 요거 320이니까 뭐 350이라 해도 요거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지. 그러니까 여기 한 150 정도는 남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침 좀 이슬이 있어서 한 400 정도 넣으려 합니다. 400 정도.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서는 가루 넣고 이렇게 물약을 넣어요. 입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넣는 건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베프란 약재를 제일 마지막에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전착제예요. 우리가 전착제를 바로 알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장마기에는 이제 고착제를 써야 돼요. 고착제. 고착제는 이 약재에 고착성이 있고 부착성이 높은 고착제이다 이렇게 써요. 고착제란 용어가 들어있는 것, 단어를 마음대로 못 쓰거든요. 그러면 고착제는 어떤 것이냐? 고착제는 여기 케어스인데 요 이제 고착제라고 쓰여 있어요. 쓰여 있고, 그럼 여기 이제 품목명, 성분이 뭐를 가지고 만드는 거야? 이걸 좀 유의해야 된다. 이건 파라핀 왁스 유탁제로 되어 있어요. 파라핀 왁스입니다. 파라핀 왁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로는 이제 송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곽이 있다든가 꽃이 필 때 치면 안 되죠. 동록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진은 또 고착제입니다. 고착제. 그러니까 요건 지금 정도는 이제 이 겨울에 이런 레이트론이라든가 케어스 써도 되는 거죠. 고착제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론 A가 있어요. 유기론 A. 이것도 보니까 요것도 보니까 이거하고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뭐라 써있나 하면, 파라핀 왁스, 식물성 왁스, 여기에 파라핀 왁스, 식물성 왁스, 요렇게 써있고, 케어스는, 케어스는 이게 파라핀 왁스로만 이렇게 쓰였어요. 파라핀 왁스. 그래서 요걸 이제 장마기 때는 이제 이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막구피카를 써야 하는데, 내일하고 모레 글패가 비가 안 와요.
이건 확성층이 확 퍼져나가는데 이제 최고라고 보는데, 그래서 비가 조금 오는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뭐 계속 이틀, 3일 막 올 때는 고착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요건 이제 오늘은 비가 내일은 뭐 오후에 잡혀 있고 모레 안 오고 글피 안 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워낙 뭐 시간대를 어제 원래 제가 이 8차 방제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 뭐 비가 없었는데 그 뭐 한 시간 사이에 준비하다 보니까 비가 또 착 잡혀가지고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만 어제 쳐야 되는데 안 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제를 하는 시기가 물론 정기 방제는 이제 이번에 이 날짜에 맞춰서 제가 이제 하는데 이 방제 시기 돼서 비가 안 오고 이러네요. 그래 하는데 우리가 비가 며칠 왔잖아요. 왔는데 그 비 온 후에 약을 칠 때 그럼 언제 쳐줘야 되느냐? 비 온 후에 쳐주려면 바로 쳐줘야 됩니다. 바로 예방제도 좋아요. 원칙적으로는 예방제는 오기 전에 이제 이 나무 이파리에다가 이런 약재하고 이 고착제, 약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은 여기 딱 붙어 있으면은 포자들이 와갖고 여기 붙지 못해요. 원래 잘 못 붙어요. 왁스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착기 이용해. 쫙 붙는 걸 가지고 우리가 딱 붙는 걸 해가지고 쫙 찔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장마기에는 이 고착제를 써가지고 이런 약재가 계속 붙어 있으면은 못 들어가니까 병에 감염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 방제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많이 오니까 이 다 쓸려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쓸려 내려가는 기간 동안에는 이 포자들이 오지 못하는 거죠. 못하고 완전히 다 쓸린 다음에 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방제를 해줄 때 하루 24시간 전, 오늘 비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하루 정도 야들이 와서 침입할 때 그 기간이 하루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날씨가 저게 아주 뜨거우면 여기 침범 못 하는 거죠. 그러나 날씨가 이렇게 습도가 있고 고온기고 이러면 고온에 뭐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제 28도 되고 비가 조금만 오면은 그게 약간만 유지돼도 탄저균들이 비산해요. 그러니까 탄저가 굉장히 그 기온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색무늬병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렇게 됐을 때 견무리석은병 같은 전문이 낙엽병 같은 것도 하루 걸려요,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발생되고 비가 온 기간에 있으면 가들 들어가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가들이 지들 살려고 고생을 하는데, 번식하려고 뭐 나무 잎을 감염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약을 이제 24시간 이내에 쳐주면 돼요. 그래 이제 원래 12시간 안에 쳐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가 되고 또 디갈라 하는 거 죽을 것이고, 또 치료제를 친다 할지라도 치료제를 치게 되면은 24시간, 또 치료제가 아니라도 24시간 안에 쳐도 돼요. 어떤 약은 안 친 것보다는 친게 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자주 치는 것은 아니고, 약을 쳤다, 침투 이행성 약제를 쳤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갈 것이다. 그래 비가 얼마큼 왔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예방제를 칠 때는 35mm 며칠간 왔느냐, 이틀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일 정도 지나고 5일째는 약을 쳤는데 5일째는 35mm 왔다, 5일째 된다 이러면 또 다른 예방제 약을 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각자 틀릴 수 있는데 또 이제 고지대는 또 병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똑같게 쳐도 그런 데는 병이 뭐 덜 쳐도 병이 안 오더라고요. 나는 항상 남들보다 요 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더 치게 돼요. 더 치게 되고, 또 100mm 정도 왔다 그러면은 100mm 정도 오는, 또 100mm가 앞으로 온다 그러면 이제 요전에 말씀드린 약제를 이 프린트라든가 저희 프린트 작용 기작이 다3입니다. 다3가 이제 후반기에는 7월 이후에는 다3 이거밖에 이건 2번 쓸 수 있어요. 다3는 1년에 2번 쓸 수 있습니다. 이 침투성 치료제 약제들은 계속해서 막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저항성이 생겨서 앞으로 그 약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독으로 썼을 때 한 번 쓰고 다른 약하고 혼용했을 때는 한 번 더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한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은 약을 내가 처방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장마가 앞으로 계속 된다면 그 기간 중에 비가 안 오는 날에 있을 때 이거 하고 다3입니다. 다3
이거 카 약재하고 바로 그냥 이거 먼저 넣고 한 다음에 이런 카 넣어 가루약을 먼저 넣죠. 가루약 먼저 넣은 다음에 이거 이제 물약이니까 물약 넣고 이래가지고 혼용을 다 이래 해가지고 살포를 침투성 약재를 하는데, 갈반병이 많이 완 가온 있잖아요. 이래 보면 여도 뭐 잎에 누런 게 있고 저도 누런 게 있고 저도 누런 게 있다. 뭐 골마다 한두 개씩 막 이렇게 보인다. 그러면 침투성을 써도 큰 효과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파리 속에 소립자, 검은 소립자들이 이파리 색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못 봐 그렇지 발견을 하지 못하지. 그럴 때는 이게 안 먹혀요. 이러한 약들이 안 먹힙니다. 안 먹히고 또 그래 써봤자 큰 효과도 없으니까, 다만 그 있는 잎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것이 옆에 잎으로 가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옆에 잎이라는 거 바로 이 전체가 다 걸리진 않잖아요. 여기에 이제 갈반병이 걸렸다 얘기야. 그러면 저걸 해서 아주 드문 걸렸다 하면 이제 이 침투 이행성 약재, 침투성 뭐 이런 약재를 쳐주지만은, 많이 드문드문 너무 많이 걸렸다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치료해도 치료 효과가 그래 없고 이미 다 걸려 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걸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침투 이행성 약재를 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완전히 뭐 전염되어 있는 그런 가온 전염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을 때는 침투 이행성 약재가 큰 효과가 없고, 또 도리어 이 병든 잎이 떨어질 확률도 있어요. 힘이 드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이 예방제만 해서, 예방제를 묻혀서 여기 잎에 걸린 잎이 일로만 못 가게 예방제 계속 잎에 약재가 묻어 있는 거 방법밖에 없어요. 그 지금 이 상태에서 밴드를 보니까, 다른 분들 보니까 이 병든 잎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막 이래 보여요. 이렇게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 찍는 분들도 자기들이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찍을 때 이래 보면 이제 딱 보면 딱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저런 가오는 저건 뭐 침투성도 안 되고 예방제로 계속 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전착제 쓰실 때 침투성 정착제가 있어요. 침투성 정착제를 쓰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과에는. 또 회사에서 뭘 할지 모르겠는데, 침투성 약제는 우리가 여기 보면 이파리 보면 왁스층이 있어요. 뭐 세포가 있고 아세포가 있고 표피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 침투성은 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을 손상시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착제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전착제가 아니고 침투성. 그리고 침투성 쓰라는 약제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 갔어요? 이런 다스리 이런 거는 이게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는 약제잖아요. 침투성, 침투 이항성 이런 약제잖아요. 그런 약제는 우리 전착세를 안 쓰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전착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침투성 쓸 때는 충분한 비가 오지 않는 시간에 있어야 된다. 침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전착제를 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빨리 들어가라 하고 침투성 기능성 전착제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능이 있잖아요. 이런 표피를 상처를 내 가지고 이렇게 매끌매끌하면 잘 안 돼가잖아요. 그 약들이 들어가게 하고 약들 아문다 그래요. 빨리 아문다고 이렇게 그 약제들을 보면 나와 있는데, 쓰라는 것은 침투성 약제는 제가 배우면서 침투성 전착제를 쓰라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확산성이라는 건 이거 마크피가는 확산을 잘해요. 잘 고루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침투, 구석구석가 잘 퍼져나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응애를 잡을 때는 구석구석 들어가야 약이 잘 퍼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요런 약재. 그러니까 비가 조금 올 때는 요 정도 쓰면 된다, 이런 얘기. 예. 그러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이 고착제라고 딱 쓰여 있어요. 고착제란 글씨가 딱 쓰여 있는 것이 고착제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맘대로 막 쓰지 못해요. 그래서 고착성, 그 다음에 침투성, 그 다음에 확산성, 요런 단어들이 있어. 확산성은 확 퍼져나가는 거고, 침투성은 이 전착제가 이파리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들어가서 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건 저는 안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내 생각입니다.
약효에서 뭘 할 수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쓰시고, 오늘 저는 이제 내일하고 모레가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고, 또 비가 또 뭐 한 4, 5일 지나서 제가 다른 것도, 이왕 계속 지켜왔으니까 약재를, 다른 것도 써야 된다. 그때는 다른 데 쓸 때는 이제 사이방제를 써가지고 쓸 때는 이제, 유기농 A를 쓰려고 해요. 유기농 A나 케어스 같은 성분이 겸해서 들어있네요. 그래서, 요건 내 지난번에 썼어요. 한번 썼는데, 여기 보면 뭐 한 20일 동안에 자트 빗방울이 못 뛰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열흘 정도는 열흘 정도에 이제 쓸렸어요. 이렇게 표시가 없어요. 잎이 깨끗해요. 묻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써보고, 제가 이제 처음 써봤어요. 처음 써봤는데 써보고, 올해 뭐 아무 그것이 없다고 하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걸 쓸 확률이 있어요. 제가. 이걸 쓸 확률. 우리가 파라핀 오일, 파라핀 왁스, 이렇게 파라핀 오일에다가 파라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 물을 녹인 게 파라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 같은 거 다치면은, 제가 재작년에 피가 좀 안 통하는지, 이 뼈가 좀 그래 해가지고, 초물을 녹여가지고, 60도인가 그래요. 그 물이. 근데 초니까 그냥 이렇게 멜게요. 손을 넣었다 꺼내면 초가 이 겉에 딱 묻어요. 그래, 넣어갖고 10분 있다 꺼냈다가 또 다시 10분 있다 넣으라고 그래서, 뜨끈뜨끈하죠. 막 그냥 하죠. 그러니까 초물이 이렇게 감싸있기 때문에 이게 화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파라핀이라는 거예요. 파라핀. 그래, 동물성 파라핀 도 있고, 동물성이 아니고 잘못 얘기했다. 식물성 파라핀 왁스가 있고, 또 이제 기름에서 또 파라핀 얼마 수치가 있어요. 거기에서 빼는 것이 파라핀, 유제도 있을 수 있고, 파라핀이라고 할 수 있고, 파라핀 오일도 빼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 이 파라핀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1년 동안 마음적으로 고민했었는데, 그냥 특별히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파라핀이라는 것은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검색해서 하셔가지고 어떤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8차 방지하는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혼용 순서는 오늘 가루약 넣고 요거 제일 나중에 넣겠다. 또 사람들이 또 이건 또 나중에 넣으라고 또 얘기하고 있고, 넣는 양에 따라서 적용 병해가 다르다는 거, 그거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착제 중에서 긴 장마가 시작되면 유기농 A라든가 케어스, 레이트론은 이제 육아기 때 꽃이 필 때는 다른 거 다 안 돼요. 그냥 육아기 때 하면 동력의 우려성이 있으니까 육아기를 벗어나서 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써도 되죠. 요것도 고착제라 쓰여 있어요. 그리고 또 고착제를 배웠고, 케어스도 고착제, 요것도 고착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이제 고착제로 되어 있어요. 고착제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고착제를 쓰시고, 비가 조금 오고 확산성이 있고 무슨 응애라든가 다른 벌레들도 이렇게 닿아가지고 피부 닿아가지고 죽는, 이렇게 마비돼서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구석구석대로 확산성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고루 잘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요걸 쓰시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마기는 고착제를 사용하고 장마기가 아닐 때는 마쿠피카. 그러나 우리가 육아기 때는 또 이렇게 전착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과 키우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 부탁드립니다.